2013년 5월에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만 7년의 긴 기간 공사를 거쳐서 완공된 국내 최초의 대심도 빗물 저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환경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치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물길을 다스리는 모든 행정을 일컬어서 치수라고 하는데, 이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목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치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뭄과 홍수에도 제대로 대응하려 그러면 물은 치수의 차원에서 먼저 다뤄야 할 자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 초기였던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나눠져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 지천, 하수 등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관리의 실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심대한 재산적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2010년과 2011년 당시에 서울 도심에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대심도 빗물 터널이 필요하다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당시에 시정을 책임졌던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2021년까지 총 8,500억 원 들여서 서울 도심의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한 대심도 배수관 설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7곳이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이렇게 7곳이었는데요. 그렇게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10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재보선을 통해 당선되면서 이 계획이 백지화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한 신월 단 한 곳만 건설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강남에 대심도 빗물 처리 시설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을 설치를 보류한다고 하자 강남역 상인과 서초구 구민 11만 명이 주변 지역보다 고도가 낮아서 상습 침수 지역인데 왜 대심도 빗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서명 운동을 실시하는 등 추진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결국은 원래 세웠던 7곳 중에 6곳을 다 백지화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사당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신월동 인근은 피해가 적었던 것, 그것은 바로 빗물 저류 배수시설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통계를 통해서 잘 증명된 바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의 대표적 도심인 광화문, 그리고 지난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역 일대, 그리고 각 상습 침수구역이자 주택이 밀집해 있는 도림천 일대에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재난 대비에 있어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 빗물 배수 처리장 여기를 방문해서 현장 점검하고 100년 대계 치수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극한의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대두된 만큼 서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그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침수 예방 대책의 수립에 우리 최대의 역량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살림을 맡은 사람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고, 한정된 예산 탓에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정책위 의장님 박대출 의원도와 계시고, 또 우리 그 조수진 바로 옆에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도와 계시고, 또 우리 사무총장 이철규 사무총장도와 계시고, 임상준 환경부 차관님, 또 유창수 그 행정 2부시장님, 서울시 행정부 2부시장님, 이기재 양천구청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과 국민의힘 당직자 여러분, 또 환경부에서 나오신 차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공사장 현장 점검이 긴급 필요해서 그 현장 점검을 하시라고 제가 대참하였습니다. 지난 서울시에서도 지난 13일, 14일 날 그 집중호우로 도로 축대가 붕괴하거나 정전이 되는 등 약 총 2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117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현재 15건은 복구를 완료하였고 6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강과 인접한 강서구 안양천 일부 구간을 제외한 27개 하천은 통제가 모두 해제되었으며 잠수교는 도로 파손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개통할 그런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침수 대비를 위해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침수 예경보가 발령이 되면 시 공무원 통반장으로 구성된 약 2,400명의 동행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같이 취약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중증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폭우 때도 발령을 해서 824명의 동행 파트너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과 독거 노인을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제 저수지나 공원 내 연못 등의 물을 사전에 우기 전에 수위를 낮춰서 집중 호우 시에 빗물을 일시 저장함으로써 저지대 하천으로의 빗물 유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10cm 빗물 담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극한 호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경북, 충북, 충남 등 피해 지역에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물 아리수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호물품이나 장비, 자원봉사단 파견 등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후 시대 과거 기준 대책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치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저류시설의 설치와 개선입니다. 지대가 낮고 안양천이 인접한 양천은 비만 오면 잠기는 침수 지역이었습니다만 3년 전 최대 32만 톤의 물을 가두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완공되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예산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의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 방문은 이와 같은 다짐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더 많은 약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치수의 전면 재설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네, 오늘 대심도 빗물 터널 현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최근에 극한 호우 또는 극한 기상이라는 용어를 우리 언론에서 자주 접합니다. 극한 호우의 시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 온다는 말도 들립니다. 기산 상황에서 극한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빈번해지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을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수도권의 시범 사업으로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문자 발송 기준이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거나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거나 내리거나 또는 1시간에 72mm 이상 또 쏟아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기상청에 문의해 보니 올해 무려 27번에 달하고 이달에만 15번이나 된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8일에 그 집중호우가 내렸고 신대방동에는 시간당 141.5mm가 내렸습니다. 또 2021년 7월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때는 시간당 113mm가 내렸습니다. 많은 기반 시설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맞춰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서울시가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시간당 100mm에서 110mm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00년 재현 빈도 강우량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의 그런 기후 변화 양상을 본다면 이 기준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월 대신도 터널이 시간당 100mm 수준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도 터널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상호 보완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 광화문, 도림천 대신도 빗물 터널 건설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빗물 처리 용량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도 터널이 완공까지 빨라야 4년 정도 걸리는 만큼 최대한 건설을 신속히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신도 터널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 정책위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조치가 즉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저지대의 위치에 침수에 취약한 지역인 경우에는 근래와 같은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양천구는 2010년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등 6천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후 빗물 배수터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지만 신월동 일대는 빗물터널 수문 개방 가동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침수의 원인이 배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빗물 배수터널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침수 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서울 한 지역에서만 400mm 가까운 비가 내렸고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대심도 빗물 터널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설치될 대심도 빗물 터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구 밀집도, 유동인구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마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기능을 완벽히 구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심도 빗물터널뿐만 아니라 도심 침수를 예방하는 저류조, 배수 펌프장 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차관님께 여쭤봐야 될지 몇 가지 좀 물어보려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폭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난 지역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집중적인 인구 밀도를 보면 인구 거주 지역은 조금 낮은 편인데 도심 지역에 만약에 폭가 쏟아지면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심지에서 이렇게 이제 치수 문제, 이게 호우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것 중에서 가장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심도 저류 시설이요. 우선 지금 대체로 지금 신을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터널이 거의 다 도로 밑으로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니까 토지 보상비 안 들어가고 또 그 위에 지상물이 없으니까 뭐 지상물 철거 보상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체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제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 도로를 따라 쭉 터널을 뚫으니까 저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보통 지금 아까 시유량이 100mm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 지역을 보니까 대체로 전국으로 보면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70mm, 100mm 전후에서 왔다 갔다 그러죠, 시유량 기준이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배수시설, 하수구를 포함한 이런 배수시설들은 거의 다 시유량 70에서 100mm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전부 다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 지역마다 다르겠지. 그런데 최대 하면 100mm쯤 되나요? 얼마쯤 되나요? 100mm 시간당 100mm에 비가 온다고 하면 백면 빈도라고 저희가 지금 백년 빈도로 생각. 그러니까 병년에 한번 올 만한. 물론 이거를 뭐 시우량을 기준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 비용은 감당이 안 되는. 결국 이제 시우량을 100mm 기준. 아주 뭐지 한적한 데는 좀 더 낮출 것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요즘은 100mm 갖고 안 될 상황까지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시로 뭐 150mm, 200mm 갈 판이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수 관계를 갑자기 뭐 직경을 늘릴 방법도 없고 그거 다 하려면 수천조가 될지 수경이 될지 모르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시공도 간편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도 별로 없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이 대심도 터널이다. 대심도 저류 터널이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장관 생각이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의 한계고 또 뭐 100년 빈도로 지금 대부분 설계되어 있지만 이걸 뭐 200년, 300년으로 뭐 늘리면 훨씬 좋겠죠. 근데 어차피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대심도 터널은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강남하고 광화문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재정 제약을 좀 넘어서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좀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부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침수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수 대책, 호우 대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도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토지 보상과 같은 절차나 비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신을 배수 터널 같은 이런 저류시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그리고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전국의 도심지의 경우에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홍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일정한 부분까지 복구와 마무리가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종합적인 전국 차원에서의 치수 계획 그리고 호우 대비 계획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의 요청을 지금 정부 측이 하고 있습니다.